네, 스포츠인 아메리카가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 시즌 동안 LA 다저스 유현진 투수와 함께 또 동고동락했던 김용일 전담 트레이닝 코치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월드 시리즈 진출하지 못하고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 시즌 시작해가지고 요거만 가장 사실은 가을 결실이기도 한 월드 시리즈를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모든 걸 사실은 뭐 이 30개 팀이 하는 그 월드 시리즈에서 항상 뭐 또 볼 수 있는 그 찬스는 아니고 또 TV로 어제 7차전까지 다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자, 유현진 투수하고는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께 이제 처음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인연으로 다저스에 오게 됐고 또 이렇게 2019년 전담 트레이닝 코치를 하게 됐는지. 어쨌든 유현진 선수가 2015년도 시즌 끝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이제 연락이 와갖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년째니까 작년 18년, 17년, 그러니까 16년이네요. 16년, 17년 두 시즌을 제가 이제 그 오프 시즌 때 이제 잠실에서 연진 선수 이제 어깨 수술하고 왔을 때 재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수술하고 왔을 때 재활. 그리고 작년에 또 해서 3년 마무리 이제 그 오프 시즌 때 하고 이제 올 1년을 그렇게 이제 연결됐는데 연진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수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 재활을 하면서 또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본인 또한 그 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재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또 만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저한테 또 작년 시즌 끝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했고 저 또한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한국 프로야구에서 하면서 많은 사실은 그 부러움이 메이저리그라는 제가 과연 어떻게 메이저리그가 항상 많이 TV나 이런 쪽은 봤지만은 저의 일이나 모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하던 참에 또 연진 선수가 저를 또 같이 함께 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저 또한 나이도 있지만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현대 유니코스 시절에 네. 플로리다 브래든턴 해마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대한 사실 두려움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2009년, 2000년도부터죠.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많이 이제 미국을 해년마다 가고 또 현대 때 브래든턴을 저희들 파이러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오는 네. 캠프를 가면서 저 또한 이제 짧지만은 그 기간에 거의 이제 메이저리그가 와 있는 기간이 보통 2월 그때 당시에 중순에서 18일 정도 와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3월 초 네. 이렇게 올 때까지 보통 뭐 2주에서 3주 정도 같이 이제 하면서 매년 이제 가면서 그 변화하는 모습이나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캠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캠프만 사실은 봐왔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는 많은 그 변화나 또 제가 또 생각하는 어떤 트레이너나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도 또 많이 또 얻게 됐었고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 대한 두려움은 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도 용병들이 계속 들어오고 네. 한 팀에 3명이라는 용병이 있으면서 그들과의 어떤 교류도 하면서 뭐 메이저에 대한 어떤 궁금한 부분은 많았지만은 두려운 부분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뭐 또 오면서 이제 좀 더 제 어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다저스는 또 명문 구단이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안에 뭐 라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것도 이제 생생히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또 그런 그 차이점 경기 전에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 또 경기 후에 또 어떻게 또 미디어를 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뭐 저도 문재인하고도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리그에 대한 악화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고 사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죠. 특히 뭐 아무리 그 오픈된 그 기자분들도 사실 그 안에서 사진 촬영도 안 되고 트레이너실은 트레이너실은- 절대로 안 예, 되죠. 그렇죠. 트레이닝 또 룸도 못 들어가는 저는 아주, 근데 예. 옛날에 막 갔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이제 사실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를 크로스하면서 보면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준다. 뭔가 팬들도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라카에서 했던 그런 선수들이 경직됐지만은 그때 어떤 현실감 나는 그 선수들의 어떤 얼굴 모습이라든가 또 그런 환경을 사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서 사실 보면은 뭐 이 여자 기자분들도 들어오는 데서 네. 선수들이 샤워하고 이래 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저도 이게 좀 많이 놀라게 됐었어요. 사실 그게 뭐 어떻게 선수들이 뭐 그냥 이렇게 옷 갈아입는데 알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타월 걸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갈아입을 때는 뭐 네. 타월 내리고 이러니까 제가 막 순간적으로 좀 그 오히려 모습을 보고 민망스럽죠. 민망하고 긴장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게 결국은 자연스럽고 모든 어떤 스포츠의 그 뭐 경기가 역전될 수도 있고 경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그 선수가 만들어진 인터뷰가 아닌 자기 생생한 어떤 거. 자기가 그 당시에 게임을 끝내고 났을 때 어떤 그 네. 기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어떤 메이저리그라는 데가 단순하게 그렇게 인터뷰만 오픈되는 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선수들이 또 그 인터뷰를 하는 자세, 네. 그런 뭐 정말로 자기 때문에 역전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에서 정말로 그런 뭐 차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다는 부분도 참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7차전 끝난 패장한테 거의 그 고문식으로 여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다 해요. 우리는 지면 한두 번 질문 딱 하고 나갑니다. 왜냐면 그렇죠. 더 이상 기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물어보고 또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어제 AJ 힌치 감독 졌지만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반에 되는 질문 답변이 오고 갔어요. 그런 게 차이가 좀 네, 이제 보면은 팬들은 그 맨 경기로 충분히 이제 야구라는 걸 즐길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보이지 않는 곳의 어떤 그런 모습, 또 네. 팬들에 대한 부분, 뭐 그 보면은 여기 선수들이 팬들한테 그 운동장에서 사인을 하거나 바깥에서 봤을 때 뭐 호텔이나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자거나 뭐 사인을 이렇게 해달라 할 때 뭐 특별히 이제 이 여기 선수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경기 당일날이나 본인들의 어떤 루틴에 의해서 사인을 안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사인하거나 사진 찍어주는 부분이 전 도로 팀에 있는 사람이 받기 더 어려워요. 정말 팬들이 더 쉽고 그래, 팬들에 대한 어떤 팬들을 존중하고 팬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나의 경기를 봐준 거에 대한 감사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시그널이기도 한 어떤 게 아닌가. 기본적인 같이, 출발부터 좀 그러니까 같이 다른 보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야구장에 나와서는 팬들에 대한 소중한 거를 같이 행동하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렇게 저는 다저스 구장에 이렇게 그 훈련할 때 보면 뒤에 팬들이 쭉 있잖아요. 막 사진 찍어주고 선수들도 가서 사인해주고 그러는데 장터 같아요. 맞아요. 한국 같으면 훈련에 지장 준다고 그렇죠. 절대로 그걸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네, 네,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팬이 있어야 야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데 다저스에서 이제 한 시즌을 보내면서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KBO 리그에서도 당장 이거는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면서 유현진 선수가 그 다저스 스텝한테 이제 뭐 다저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트레이너하고 스트렝스라는 부분이 완전히 별개의 업무로 이제 그 나눠졌다기보다는 조금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혼재돼 있죠? 예, 이제 사실 현진이가 왔을 때 윤진 선수가 그 스태프들한테 그 김열 코치는 트레이너와 스트렝스를 다 같이 저를 전부 다 케어해 줄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그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뭐 트레이너실이나 트레이닝장이나 또 그라운드나 이런 데를 이제 충분히 가면서 이제 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가장 그 오기 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컷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가장 보고 싶어요. 저는 뭐 트레이너도 하고 선수들 이제 스트렝스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 제가 본 거에 대해서 가장 그 좋았고 또 이제 여기 보면 KBO 쪽에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여기는 MLB라는 어떤 그 조직에서 모든 어디 보면은 그 시설 부분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저스에서 이런 뭐 하다못해 심판 그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안 그러면 또 어떤 트레이닝실에 어떤 게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팀에다가 하면은 또 그 다음 보니까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사하더라고요. 특히 시카고 가니까 그 작년에는 훨씬 더 공간이 협소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공간 자체가 좋아졌고 보스턴도 뭐 그런 부분을 다시 그 했다 그러더라고요. 좁지만은 선수들한테 그런 걸 만들어 주듯이 저는 우선 그 가장 바라는 거는 KBO에서도 뭐 원래도 많은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 가장 사실은 좋다는 거는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캠프 오는 이유도 정말 잔디부터 날씨 이런 게 좋잖아요. 정말 야구에 보면 그 돌 하나, 잔디 하나 이런 시설이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설이고 환경인데 어쨌든 팀이 다가 아니라 주체가 KBO로서 그 팀과 연계되어서 선수들의 어떤 훈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수들이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성. 시설을 먼저 참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당장이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시설 저도 누구보다도 뭐 30년 동안 봐왔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분명한 그 여기만큼 야구장 시설은 안 되더라도 한국적인 시설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지에 분명히 그 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KBO에서 좀 더 구단 쪽과 긴밀히 해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매서 나무라는 그 팬들한테 그냥 그 다른 어떤 무방비가 아닌 정말로 체계적인 그런 시설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쪽에 사실은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도 이제 김 코치 같이 이제 전담 트레이닝 코치가 있고 일본 투수 마에다 겐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선수, 그러니까 유현진과 마에다의 그 루틴이라든지 그리고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많이 있죠. 이제 일단은 그 마에다 선수는 그 온 사람이 그냥 마사지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마사지만 하고 나머지의 부분은 이제 관여를 안 하게 돼 있고 이제 차인데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우연찮게 이제 다리비슈 선수가 시카고하고 LA에서 게임을 하고 이제 호텔까지 가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 다리비슈 선수는 제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다리비슈 선수는 여기 와서 이제 미국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에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그 일본식의 어떤 트레이닝, 아직은 전혀 미국적인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로 자기만의 어떤 걸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이제 현진이는 사실상 오프시즌인데 저하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게 한국 트레이닝이 아니거든요. 저 또한 옛날부터 미국 쪽이고 사실 모든 트레이닝의 원조라고 하는 건 다 미국에서 사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하지만 얘들이 그 이쪽에 있는 스태프들이 봤을 때 쟤는 이상한 걸 한다라고는 느낄 수가 없는 게 다 여기서 하는 종목을 하는데 이제 차이는 마에다는 이제 가벼운 걸로 해갖고 유연성 위주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뭐 유현진 선수는 사실상 그 미국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유현진 선수의 어떤 체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몸을 충분히 이용하려면은 그만한 근력이라든가 어떤 그 스트렝스닝 부분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와 마에다 선수는 사실은 어디 보면은 그 완전한 이제 그 일본식과 미국식의 어떤 그 분류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본 쪽은 보면은 그 이런 마사지 쪽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이너나 메이저에도 사실은 일본인 스트렝스닝 하는 코치나 또 트레이너 하는 또는 프론트에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도 예전에 그 일본 쪽에 스트렝스닝 하는 그 트레이닝 코치라 그러죠. 와가지고
한때는 사실 많은 팀들이 그걸 선호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사실은 빠져나가고 미국적인 어떤 스타일 그로 그래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은 그 야구 선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프린트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발휘해야 되는 파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연성만 일본, 갖고는 안 일본의 되니까. 어떤 스타일은 뭐 도토리라든가 어떤 특색 있는 트레이닝이 있지만은 일본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한국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일본보다 파워가 낮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이제 야구의 어떤 수준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빨리 사실은 그 미국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지금 많은 그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하게 좀 더 바뀌지 않나.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단지 이제 마사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 이쪽의 트레이너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마사지라는 거는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인체가 내 스스로가 피로 회복을 다 한 다음에 내 스스로의 어떤 피로 능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회복을 못 시킬 때 사실은 마사지를 그때 해줌으로 해서 더 나은 회복을 할 수 지금 사실은 메이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본만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트레이닝도 마사지도 모든 거는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네.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이제 내려오는 전통성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스포츠 과학이나 스포츠 이론에 맞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